여러분, 허리 아플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아마 코어 운동 하셔야 돼요. 이 말 아닐까요? 헬스장에 가도 그렇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배꼽을 쏙 집어넣으라는 얘기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이 코어 안정성이라는 건요. 거의 허리 통증계의 바이블, 절대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진짜 과학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레딧 사용자가 한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완전 사이비 종교 같다. 이 말이 딱이죠. 코어 안정성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거의 교리처럼 절대적인 믿음처럼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운동법만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와도 같은 믿음 뒤에 진짜 뭐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섹션 1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에는요. 아주 강력한 신화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허리 통증은 약하고 불안정한 코어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만 낫는다는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사실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아주 간단하고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이 복행근 같은 심부 코어 근육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천연 코르셋처럼 척추를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 하나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트니스, 재활 분야를 그냥 평정해버린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자, 그럼 섹션 2로 넘어가서 이 지연된 근육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그 뿌리를 찾아가 보죠. 모든 유행에는 시작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바로 이 타임라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보시면 1992년에 판잡이라는 학자가 중립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론의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1996년, 이게 진짜 결정타였는데 호주 연구팀인 호지스와 리처드슨이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팔을 움직일 때 이 복행근이라는 코어 근육이 남들보다 살짝 늦게 켜지더라는 거죠. 지연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쐐기를 박듯이 97년에 이런 운동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코어 강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시작된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진짜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이 복행근이라는 핵심 근육이 아주 살짝 늦게 켜지더라. 이 발견 하나가 정말로 전 세계 피트니스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조금 늦게 켜진다고 했는데 그게 대체 얼마나 늦게 켜진다는 걸까요? 과연 그 찰나의 차이가 우리 허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자, 정답은 20에서 50밀리초. 네? 밀리초요? 네, 맞습니다. 1초를 1000개로 쪼갠 것 중에 20개에서 50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는데 100에서 400밀리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정말 찰나의 순간인 거죠. 이 정말 미세한 차이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과학계에서도 슬슬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큰 균열이 있었는데요. 첫째,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 늦게 켜져서 허리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니까 근육이 늦게 켜지는 걸까요? 이거 완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아프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 측정 자체가 정확했냐는 의문도 있었어요. 워낙 미세한 신호를 잡다 보니까 주변 다른 근육 신호가 섞여 들어가는 혼선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자, 섹션 3으로 가볼까요? 심지어는 말이죠. 좋아, 코어 운동하자. 근데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쫙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모두가 동의한 완벽한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할로잉이라고 배를 후 하고 집어넣어서 그 깊숙한 복행근만 콕 집어서 쓰려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그 호주 연구팀이 주장했던 방식이죠. 반면에 척추 연구의 대가인 스튜어트 맥길 박사는 브레이싱을 주장했어요. 이건 누가 배를 빵 때리려고 할 때처럼 복부 전체를 단단하게 긴장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 둘 다 코어 안정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죠. 특히 맥길 박사의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배를 쏙 집어넣는 헬로잉을 하면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더 크고 힘센 복근들의 힘이 빠져버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안정성을 높이려고 특정 근육 하나만 쓰려다가 오히려 전체적인 안정성을 도와주는 다른 중요한 근육들을 꺼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제기였어요. 자, 섹션 4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그렇게 애써서 하는 특별한 코어 운동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운동보다 정말로 더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이걸 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물건 좀 들고 할 때 우리 코어 근육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몇 % 정도를 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겨우 4에서 8%입니다. 네, 진짜요. 심지어 한 30kg 정도 되는 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이 정도 힘이면 척추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적은 힘만 필요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안정성을 그냥 알아서 반사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코어에 힘 빡!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이 이미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요. 수많은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거의 비슷해요. 코어 안정성 운동이 일반 운동보다 특별히 더 낫지는 않다. 이게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약간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냥 걷기, 수영, 다른 근력 운동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플랭크가 걷기보다 마법처럼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섹션 5. 이쯤 되면 코어라는 신화에서 좀 벗어나야겠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요즘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노시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는 잘 알죠. 가짜 약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 노시보는 그 반대예요. 해로운 믿음이 진짜 해로운 결과를 낳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 척추는 너무 불안정해서 위험해요.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자체가 불안과 공포를 심어줘서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요즘 통증과학에서는요, 통증을 단순히 어디가 고장났다는 기계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움직이면 더 아플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몸을 안 쓰게 되는 공포 회피, 아니면 허리 아파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최악의 상상만 하는 파국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만성 통증을 만드는 훨씬 더 강력한 주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동안 땀 흘리면서 했던 코어 운동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코어 운동 여전히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지 그 목적이 잘못 알려졌던 거죠. 이게 무슨 불안정한 척추를 뚝딱 고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아파서 움직이기 두려워진 사람에게 이 정도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자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즐겁게 그리고 할만하다고 느끼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늘려가는 거예요. 둘째, 운동의 목표를 코어 강화가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잡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우리의 목표는 통나무처럼 뻣뻣하고 단단한 몸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있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자인 A.R. 레더만이 한 말인데요. 우리는 환자들에게 몸통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려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어쩌면 정반대로 불필요한 긴장을 푸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나은 방법은 아닐까? 지난 20년간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